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하십시오. 근데 이 단어는 별로 어렵지 않은 단어이라서 딱히 복습이 필요하시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저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저기 92쪽 볼게요. 92쪽에 보면은 보지 못한 폭포라는 제목 나와 있고, 원래 제목은 보지 못한 폭포는 아니고요. 능암 신폭기인가? 원래 이제 이름이 능암 신폭기일 거예요. 신폭기. 기라는 양식인데 한문 수필의 한 갈래예요. 글자 들어도 좀 이해해 주세요. 한문 수필의 한 갈래인데 중요한 건 한문 수필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 이제 이 몇 단원입니까? 이거 2단원입니까? 여기에 소단원들을 보면은 서정서사 극교술 갈래로 나눠져 있고, 이 보지 못한 폭포는 교술 갈래의 대표인 이 수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필의 특징이라든지 혹은 제목부터 알 수 있지만 이 보지 못한 폭포, 왜 폭포를 보지 못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거죠. 수필, 갈래. 그 다음에 표현상 특징 정도 보시면 되는데, 표현상 특징은 그다지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작품이 꽤 쉽죠. 미리 스포일러를 좀 하자면, 이 작품 그냥 읽기만 했다 했죠. 유정이는. 스포일러를 좀 하자면은 얘가 폭포를 보지 못해서 마지막쯤에 안타까움이랑 기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이제 왜 안타까움을 느끼고 왜 기쁨을 느끼는 건지만 확인해 주시면은 이 단어는 끝입니다. 쉬울 거예요. 그래서 뭐 생각 열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궁금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폭포를 보지 못했을까,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의미하는 게 뭘까, 뭐 이런 것들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소단원 미리 보기 보면은, 자, 이 소단원은 교술 갈래의 주요 구성 요소와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 표현의 글을 쓰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술 갈래는 특별한 형식이나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나 감상, 이거 좀 중요하겠네. 경험이나 감상, 그에 따른 성찰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가가기 쉽습니다. 우리 이제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작품을 읽으며 교술 갈래의 특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보도록 한다. 이런 것까지는 안 해봐도 됩니다. 수행평가 같은 걸로 하겠지. 자, 그 다음 제재 연구는 넘어갈게요. 본문 볼 거니까 넘어가고, 여기에 봐봐. 여기에 이 노인이 있죠. 노인. 작품에 노인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얘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이거 좀 주목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인을. 이 노인이 작품에서 하는 역할이 뭔지. 왜냐하면 학습활동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 노인이 나오는 내용이 있어. 그 노인의 역할 정도는 좀 다루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갈래는 고전 수필이라고 되어 있고, 성격, 경험적, 성찰적, 주제는 됐고, 이것도 시간 순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공간 이동도 있어요. 공간 이동도 있다. 그리고 배경 지식에 교술 갈래의 특징과 수필의 특징 나와 있는데 뭐 암기해 주세요. 요거는 암기하는 걸로. 이게 시험에 나와서 암기이기도 하고요. 시험에 나와서 암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2학년이 올라가면 1학기 때 문학을 하거든요. 문학을 하는데 문학에서 또 똑같이 배울 거예요. 이 수필 갈래 관련한 내용들을. 그때도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할 거고, 이거 교수를 가려고 수필인데 수필의 특징이나 이런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고, 학교 내신에서도 쌤이 이제 1학년 때 했으니까 수업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문제로 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배경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기 배경지식이가 돼 있잖아. 그죠? 교술 관련 작가의 대리인인 화자나 소설자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 시와 소설과 달리 글쓴이 자신, 포인트 찝어드릴게요. 글쓴이 자신이 직접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작품에 등장하는 나, 우리 이런 것들은 글쓴이 작가고, 갈래는 뭐 많습니다. 가사, 편지, 야담, 기행, 일기, 수필, 비평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형식적 제약이 적고요. 글쓴이의 주관적 판단과 개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소재는 어떻다? 소재는 그냥 자유롭습니다. 아무거나 씁니다. 아무거나.
그러니까 형식적 제약이 적다고 얘기를 했겠죠. 뭐 이 내용이 이제 연결이 되면은 수필로 가는 거고, 수필은 여기 위에 있는 교술 갈래랑 크게 다를 거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넘어가서 본문 보도록 할게요. 자, 보지 못한 폭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그냥 좀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라고 의역해 놓은 식이라고 보셔야 돼요. 능암 심폭기인가 뭔가 그래요, 이름이. 첫 번째, 풍패동의 동쪽은 바로 능암곡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이 부분 풍패동이라는 부분이나 능암곡이라는 부분이나 구체적 지명이라고 할 수 있죠. 구체적 지명이 나타나 있고, 이 구체적 지명을 결국 사실성을 부여하게 되죠. 사실성을 부여하게 된다. 이 능암곡이라는 게 결국 폭포가 있는 곳이 돼요. 뒤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물이 서쪽으로 흘러 소월석 아래 이르러 대천으로 들어간다.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글씁니다.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이게 이제 수필의 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수필의 특성을 알 수 있죠. 제가 적는 데다가 안 적어도 돼요. 딴 데 옆에 빼서 적으시면 마음대로 적으세요. 수필의 특징이 뭐다? 나가 글쓴이다. 나가 서술자인데 글쓴이다.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아주 가깝지만 특별한 점이 있는 것으론 보이지 않았다. 나의 감상이죠. 자, 그 다음 하루는 마을 주민 황씨가 아우 자익에게 골짜기 안에 있는 폭포가 몹시 기이하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면 자익이 내게 알려주기에 마침내 흔연히 함께 갔다. 아들 대유와 조카 인상과 악상이 따라왔다. 자익이 대유, 그 다음에 인상이, 악상이, 그리고 플러스 나까지 해서 총 5명이 갔습니다. 맞죠? 총 5명이 갔고, 얘네가 폭포를 보러 간 이유가 뭐냐면 요거죠. 폭포가 혹시 기이하다, 뭔가 좀 멋지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 폭포가 혹시 기이하다라는 것이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찾아 나서게 된 계기가 뭐냐? 마을 황씨의 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죠? 그쵸? 세 사람 모두 말을 타고 두 아이는 걸어갔다.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어휘 문제 있죠. 어휘 문제는 제가 찝어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모르겠는 그런 어휘들은 좀 확인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요게 처음이에요. 처음 끝이고 중간. 골짜기 어귀에 이르자 인가 서너 채가 보였습니다. 산을 등진 채 물을 두르고 있어 밭두둑과 울타리가 썰렁했다. 문을 두드리니 한 구부정한 노인이 나왔는데요. 수염과 눈썹이 온통이어 7, 80세쯤 되어 보였다. 폭포가 어디에 있는지 묻자 지름길을 가리키며 들어가는 길을 아주 자세히 일러 주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노인은 가는 길을 알려줬어. 그쵸? 이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치? 폭포로 가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염과 눈썹이 모두 희어 온통이어 7, 80세쯤 되어 보였다. 여기는 외양묘사라고 할게요. 시각적 이미지 맞나요? 그죠? 희다라는 색채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이런 거 활용을 해서 여기는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인물의 외양을 묘사를 하고 있네, 그지? 자, 그 다음 그냥 여러분은 외양 묘사가 여기 있다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골짜기 안으로 1, 2쯤 들어가서 말을 풀밭에 놓아두고 지팡이를 짚고 나갔다. 여기에 봐봐, 이 주석으로 이렇게 달려있잖아. 이게 뭐 큰 의미가 있어서 밑줄 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달려있잖아. 말을 풀밭에 놓아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답이 이 주석이에요. 그죠? 맞죠? 그지? 그러니까 요 밑에 주석 달린 건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알겠죠? 문제 풀 때 여러분 자습서로 풀면은
이게 다 적혀져 있으니까 없는 걸로 좀 이렇게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얼마 안 있어 너럭바위 하나가 보이는데 지금 봐봐 골짜기 안으로 일단 골짜기 안으로 가 그죠? 그러니까 시작 지점 여기야 골짜기 어귀에 이르렀어 그지? 그 다음에 골짜기 안으로 들어갔어 여기다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들어갔어 그지? 얼마 안 가서 너럭바위가 하나 보이는데 비탈이 져서 안전만 했다 들어가니까 너럭바위 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골짜기 안쪽으로 점점 깊게 들어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공간 이동이 있다 했잖아요. 여기 공간 이동 보이죠? 그죠? 자, 너럭바위 쪽으로 가서 비탈이 져서 앉으면 일단 물이 그 위를 쟁글대며 흘렀다. 소나무 두 그루가 이를 덮고 있어 기이하고 장한 데다 울창하게 가지가 뻗어 있었다. 곁에는 단풍숲이 있는데 또한 높고 컸다. 잎이 한 장 선홍빛이었으므로 동행들이 문득 몹시 기뻐했다. 이 속에 이처럼 아름다운 경치가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아 여러분 그 한글 맞춤법 때 이거 배웠죠? 한글 맞춤법 할 때 이거 배웠죠 이거? 생각치야 생각지야? 지야. 왜요? 이거 그렇지 이거 여기 이 내용 아니에요. 그냥 한글 맞춤법 물어보는 거예요. 지일 때와 치일 때가 있어요. 이거 지일 때랑 치일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다가 붙는 말에 맞나요? 하다가 붙는 말에 이 아만 떨어질 수도 있고 하 전체가 떨어질 수도 있죠. 아만 떨어질 때는 어떨 때 아만 떨어집니까? 모음 아가 떨어지면 이 히읗이 남아가지고 거센 소리 내기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있을까? 갑자기 나도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네. 하전체는 앞말 받침이죠. 받침이 안 울림 소리일 때. 모음 아만 떨어지는 케이스는 앞말이 울림 소리로 끝나면은 아만 떨어지죠. 그래서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해볼까? 아무거나 앞말 뭐 있지? 생각지, 깨끗지, 또 뭐 있나? 함정 카드만 생각나고 정상이 생각이 안 나. 뭐냐 얘기냐면 이거 함정 카드가 여러분 3가 치예요 지예요 이거 물어볼 때 3가 치라고 착각들 많이 하는데 3가 치가 아니고 3가 지거든요. 이거 함정 카드로 많이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면 이거 왜 쌤 암말 모음이면 울림 소리니까 모음 아만 떨어져서 3가 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3가는 하다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3가 하다가 아니고 3가 다예요. 원래 하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3가 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함정 카드로 이런 거 많이 판단 말이에요. 갑자기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하죠. 요 단원에선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계절적 배경이 드러난다? OX 드러났죠. 맞죠? 계절적 배경이 드러납니다. 계절적 배경은 뭡니까? 그 단풍. 네 맞습니다. 이 단풍이라는 것 때문에 뭐다? 가을이 된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네. 선홍빛이었으므로 그치? 여기서부터 선홍빛이었으므로까지는 배경묘사? 경치묘사? 배경묘사라고 얘기하니까 좀 웃긴다. 경치를 묘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오케이? 요 지금 묶은 부분이에요. 묶은 부분은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경치를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방금 여러분이 확인하셨듯이 단풍 잎이 선홍빛이다. 그러니까 단풍이란 말 때문에 계절적 배경이기도 하고 얘가 선홍빛이다. 그죠? 잎이 한창 물들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린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도 확인할 수 있다. 그냥 자연스럽게 봄 이딴 식으로 적어서 그냥 함정 빠지는 거야. 그죠? 선지에 그냥 봄에 계곡의 경치를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렇게 적혔을 때 그냥 있다가 틀린 거죠. 맞지 경치 이렇게 하고 있네 오케이 이러고 넘어간다. 봄이 틀린 건데. 그죠? 자, 그 다음, 경치에 대해 감탄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경치가 있을 줄 생각지도 못했다. 여기 나와 있네, 골짜기한 경치의 감탄함.
여기서부터 오솔길이 굽이굽이 이어지며 여러 차례 좋은 곳을 얻게 되니 나아가면 갈수록 더 기뻐할만 했다. 이제 뭐 더미 가경 뭐 이제 안 좋은 의미로 쓸 때도 있는데 좋은 의미로 쓸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좋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좋다. 사자성어 서미 가경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폭포로 들어가는 길을 놓쳐서 찾지 못하고 그저 시내를 따라 올라갔다. 그렇게 5, 6리쯤 갔는데도 폭포는 종래 이런 어휘 종래 찾을 수가 없었다. 지쳐서 바위 위에 앉아 산과일을 따서 먹으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이 바위 위도 뭐 공간이죠, 공간. 그쵸, 오솔길 지나가지고 바위 위로 가고 있네. 사방을 둘러봤어요. 맷뿌리는 빙 둘러서고 맷뿌리도 뜻 어휘 산마루는 첩첩인데 시내 골짜기는 깊고도 그렇게 바라다 보이는 것은 온통 설이 맞은 숲의 붉고 누런 단풍뿐이었다. 여기도 묘사하고 있는 거 맞죠? 경치 묘사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 부분도 설이라든지 단풍 이거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주는 친구들이에요. 우린 서리를 볼 일이 별로 없긴 해. 그죠? 저도 못 봤어요, 잘. 자, 동북 쪽은 경계가 더욱 극히 빼어나 바라보니 은은하여 마치 신기한 것이 있을 것만 같은지라 마음이 몹시 즐거웠다.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데 되게 깊숙이 이제 목적은 폭포로 가는 건데 가는 길의 경치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건 맞죠? 그죠? 넘어가서 날은 이미 니엇해졌지만 또 폭포를 놓칠 수 없어 다시금 옛 길을 따라 내려가 비로소 한 갈래 좁은 길을 찾았다. 여기 적혀져 있지만 맞아요. 폭포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맞아요. 오케이? 폭포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맞아. 근데 여기 보면은 봐요. 우리 문제를 통해서 공부해야 될 걸 좀 예측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폭포의 기억, 여기 폭포가 디귿, 여기 폭포가 니은이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같은 폭포인데 같은 대상과 그러니까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건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건지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여기 폭포가 두 종류가 나와요. 얘네가 찾는 그 기이한 폭포랑 그 다음에 별 볼일 없는 폭포가 등장을 해요. 얘네가 보는 건 아니고 저 옆에 오는 친구가 보는데 다른 친구가 보고 별거 없던데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이거 같은 폭포라는 이런 걸로 문제를 내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얼마 후 골짜기 안에서 아니지. 앞서 노인이 일러준 것과 비슷해서요. 시험삼아 그 길을 따라가 봅니다. 얼마 못 가 바로 산등성이로 점점 올라가기만 했다. 마침내 폭포가 있는 곳은 알 수가 없었다. 폭포로 가는 길이 맞는데요. 산등성이 위로 점점 올라가니까 이게 폭포가 그런 데 있진 않잖아, 일반적으로. 산 위로 올라간다고 폭포가 있진 않지. 그쵸? 그 골짜기 안에 보통 폭포가 보이잖아. 맞죠? 자, 얼마 후 골짜기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다. 사람 소리가 들리는데요. 자기 먼저 시내를 내려갔다가 이곳에 이른 것이었다. 이거 빼먹었다 이거 시간의 흐름. 미안. 시간 흘렀다는 거 알 수 있죠? 봐볼게요. 얼마 후 골짜기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다. 자기 먼저 시내로 내려갔다. 이곳에 이른 것이었다. 그의 말이 자기가 폭포를 보았다므로 어찌 생겼더냐고 묻자 검은 바위가 드높게 겹겹이 포개져 있는데 약한 물줄기가 이를 덮어 조금도 볼만한 게 없다고 했다. 이것도 묘사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어떻다? 별 볼 일이 없다. 자익이 본 폭포의 모습은 어떻다? 별 볼 일이 없는데요? 라는 거죠. 내가 대의와 서로 보며 입을 벌려 웃으며 말했다. 여기서 웃음은 자소도 잘 적어뒀네요. 허탈감. 그죠? 찾으러 왔는데 열심히 왔는데 별게 없네. 허탈감 느낀다. 뭐 거저주는 문제예요. 이런 거 나오면 이런 것을 구경하자고 발품을 팔겠는가? 팔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팔겠다는 거 맞죠? 그죠?
서리적 표현이에요. 이게 자외기본 폭포인데 제가 다른 표식으로 할게요. 별 볼 일 없는 폭포를 의미하는 게 디귿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도 나와요. 이런 것도 뭐다? 별 볼 일 없는 폭포입니다. 그죠? 이런 것. 그 다음 마침내 가지 않고 돌아와 비탈진 바위 위에서 밥을 먹었다. 이 비탈진 바위 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공간 이동이 골짜기 어귀에서 맞죠? 너럭 바위를 지나서 어떻게 골짜기한 바위 위 오솔길을 지났죠. 오솔길 지나서 바위 위에 갔다가 좁은 길로 가서 비탈진 바위 위로 맞죠? 그러니까 공간 이동 계속해서 드러난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죠? 자익이 웃으며 말을 합니다. 이 자익이 웃는 것도 마찬가지죠? 비슷하죠? 뭐 여기 있는 이 웃음과 비슷하다고 봐야겠지? 여기서 이제 좀 쓴 웃음을 짓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왜 쓴 웃음을 짓냐면은 이 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심리를 확인할 수 있냐? 그러니까 웃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기뻐서 웃는 건 아닙니다. 맞죠? 그죠? 오늘 이후로 마땅히 천하의 말만 번들해한 못 믿을 인사들이 더욱 싫어질 듯 합니다. 여기서 천하의 말만 번들해한 못 믿을 인사들 사람들이거든요. 여기가 지칭하는 건 누구겠어요? 작품 시작 부분에 등장했던 누구? 황씨입니까? 노인이에요? 황씨 아니에요? 황씨예요. 황씨. 그러니까 노인은 폭포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고 황씨가 야 거기 폭포 참 기이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얘네들이 출발을 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 못 믿을 말을 하는 사람들을 더욱 싫어진다. 그러니까 황씨 보잘것없는 폭포를 기이하다고 얘기한 그 사람들이 너무 싫다라고 하고 다음에 바로 나오죠. 황씨에게 속고만 것을 유감스러워하는 것이다. 넘어가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달래강 특징을 확인을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경험 있는 거 맞죠? 지금까지 경험이에요. 맞죠? 끝. 산에서 내려온 뒤에 길을 알려준 노인을 만나 본 것을 이야기하자. 본 것이 뭔데요? 세모 치면 됩니까? 맞죠? 같은 의미예요. 본 것을 얘기하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위에 진짜 폭포가 있습니다. 이건 기이한 폭포. 목적이었죠? 하지만 냇물을 따라 내려가면 길이 끊겨 도달할 수가 없습죠. 꼭 산등성이를 따라서 가야 이르러 구워볼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갔던 길이 다른 길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그 갔던 길이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 길이었던 거 맞죠? 처음에 제대로 찾아가지 않았던 상황도 나오고 제대로 찾아간 상황도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 길도 이제 구분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 다음 좀 더 애를 써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오네요. 일단 정서 드러났어요. 안타까워. 정서. 하지만 또한 폭포의 실상이 이 폭포는 동그라미 폭포죠. 그러니까 기이한 폭포죠. 자익이 본 것 정도. 자익이 본 건 좋지 않은 폭포. 본 것 정도에 그치지 않음이 기뻤고 잠시 남겨두어 뒷날에 유람할 거리로 삼게 된 것이 더욱 여운이 있음을 깨달았다. 깨달음 제시하고 있네요. 마지막에 폭포를 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생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안타까움과 기쁨이 바로바로 드러납니다. 이것도 정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기쁨을 느끼기도 한다. 잠시 남겨도 뒷날에 유람한 거를 생겨낸 게 더 여운이 있으니까. 유람한 날엔 신민년 8월 21일이고 그 이튿날 이 글을 쓴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뭐 따로 적혀져 있진 않은데 기양식의 특징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글을 쓴 기양식의 특징. 글을 쓴 기라는 양식의 특징입니다.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작품 끝에 기로 끝나는 작품들이 있어요. 수호제기, 무슨 기, 여유단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기로 끝나는 건 다 이런 양식입니다. 기 양식인 거예요. 설로 끝난다? 그러면 설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한문 문학의 양식이에요. 근데 한문 수필 갈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이 작품 정리죠. 그죠? 네, 교술 갈래가 결국은 그 교술이라는 것이 가르칠 교자에 술이라는 것이 짓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쳐서 전해주는 이야기가 교술 갈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그게 있었나? 이거 있죠. 이거 얘기 안 했고. 이건 좀 물음표. 혹시 언급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물음표. 가사. 뭔 얘기냐면은 고전 시가 작품들 중에 가사 작품들 가지고 교술 갈래라고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는 그렇게 배웠었어요. 근데 그게 좀 논란이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교술이 아니다 이런 식에 대한 어떤 판단의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는 학교쌤이 이런 관련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실 때 따로 언급을 안 하시면은 그냥 접서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학교쌤이 이거 얘기하실 거예요. 됐죠? 뭐 그런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학습 활동에 자, 우리 봐야 되는 건 사실 이해 활동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딱히 볼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긴 해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건 본문 내용 정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본문만 잘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본문 내용 정리 이제 해준 거예요. 해준 거고. 네, 아예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죠? 왜냐면 그냥 이 표 이대로 줄 수도 있으니까. 그죠? 맞죠? 그 다음에 근데 뭐 딱히 본문 내용만 잘 보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 다음에 2번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얘기한 거 이거 글쓴이가 안타까움과 기쁨을 느낀 까닭과 안타까움, 기쁨을 느낀 까닭과 깨달은 바를 파악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가 가던 길이 바른 길인데도 더 가지 않아 더 애를 쓰지 않아서 못 본 거에 안타까움이지만 하지만 훗날 내가 볼거리가 남아있음에 기뻐했다. 딱 요 답으로 알겠죠? 서술형 없죠? 그러면은 그냥 요 선지 내용이 이거에서 조금씩 변형돼서 나오겠지만 요 맥락으로 골라주시면은 됩니다. 그죠? 내가 느낀 바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오른쪽에 저기죠. 신영복의 새 출발점에선 당신에게 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볼게요. 얘도 미리 이거부터 보자면은 얘도 봐봐요. 제재 신정리의 수필이라는 갈래입니다. 체험적 교훈적이고요. 특징을 보면 대조되는 예와 유추의 방식이 있단 말이죠. 유추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건데 유사한 것을 토대로 나머지도 그러할 것이라고 여기는 거. 유사한 것을 토대로 나머지도 글자 너무 엉망이네. 토대로 나머지도 그러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유추의 방식입니다. 유추의 방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설수는 수학과 과학을 잘한다. 영수는 과학을 잘한다. 영수는 수학도 잘할 것이다. 이게 유추예요. 과학을 잘한다는 공통점을 토대로 나머지도 그럴 거라고 여기면 유추. 오케이. 별거 없죠? 그다음 작품 짜임이나 이런 거 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학습 활동만 봐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경험과 깨달음이 구조가 동일하다. 그죠? 맞죠? 그렇게요. 노인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이 노인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했어요. 앞서 노인과 같은 노인은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폭포에 똑같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었어.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확장을 하자면 노인이라는 사람이 여기도 등장하고 여기도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그 둘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 그죠? 이 노인이 어떤 역할을 하나 볼게요.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무엇을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이게 이제 경험이에요, 경험. 그랬으니 경험이 나타냈다. 그 그림에서 내가 받은 충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독자의 호기심, 독자의 호기심을 올려준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파니하였다. 뭐 우리가 그리는 순서는 이러 해서 나는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내가 받은 정서를 제시하잖아. 그죠? 그럼 왜 충격을 받았지? 하고 우리가 이제 좀 집중해서 읽게 되겠죠? 그죠? 집을 그리는 순서가 파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파니한 건 차이나게 다르다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의 순서와는 거꾸로였습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돌이 들보, 석가래, 지붕의 순서로 그렸습니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게 집을 짓는 순서라는 거 아니야? 그리는 순서 이게 집을 짓는 순서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춧돌을 그린 다음에 석가래, 지붕 이렇게 올리는 거. 우리는 지붕부터 그린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 노인과 우리는 대조된다 안 된다? 대조된다. 맞죠? 우리는 노인과 대조된다. 대조. 노인과 대조됩니다. 그러니까 소설 방식 이야기할 때 대조가 있다 없다 하면 대조가 있어요. 아까 특징에서도 봤지만. 그죠? 왜 이렇게 근데 화질이 안 좋냐? 자,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이 일하는 사람은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뭐 어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그림이었다.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부터 그려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 정서 직접 제시되어 있다. 맞죠? 나의 정서 직접 제시되어 있다. 앞선 작품에서도 안타까움과 기쁘다라는 정서가 직접 제시되어 있었는데 이 작품에도 글쓴이 정서는 직접 제시되어 있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나의 서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낭패감이었습니다. 여기 나의 서가라는 게 책장인데 여기 책을 올려두도록 만든 선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서가가 무너졌다라기보다는 그죠? 한꺼번에 무너지는 이런 거 이제 비유적 표현이죠. 그죠? 나는 지금도 책을 읽다 건축이란 단어를 만나면 한동안 그 노인의 얼굴을 상기합니다. 그 노인은 나에게 굉장히 인상 깊은 기억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죠? 자, 차칠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장에 신발을 사러 가기 위하여 발의 크기를 본으로 떴습니다. 이게 이제 유추됐다라는 거야. 여기가 이제 유추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노인 목수의 일화와 차칠이의 일화를 유추한단 말이죠. 일화는 두 개가 제시되어 있어요. 이거 이제 차칠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인가? 그쵸? 차칠의 일화 이렇게 되어 있네. 여기까지인데 이 한비자라는 내용에 나오는 일화이고요. 고사인용이라고 할게요. 고사를 인용했다. 사실 일화는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차칠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장에 신발을 사러 가기 위해 발의 크기를 본으로 떴습니다. 그러면 발이라는 게
본질이고 본으로 뜬 본,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탁이라는 건 본질이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뒤에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줄게요. 결국 이 차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이 예시가 뭔지를 우리 기억을 해야 되는데, 봐봐요. 한자로 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장에 갔을 때 깜빡 잊고 탁을 집에 두고 갔습니다. 신발 가게 앞에 와서 탁을 집에다 두고 온 것을 깨닫고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되돌아갔어요. 제법 먼 길을 되돌아가서 탁을 가지고 다시 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이 파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탁을 가지러 집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어? 당신의 발로 신어보면 될 일이 아니요 라고 하니 차칠이가 대답을 해요. 아무려면 발이 탁만큼 정확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탁이라는 것은 형식을 의미한다면은 발은 본질을 의미한단 말이야. 본질적인 것, 실제적인 것, 이런 걸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칠이는 지금 실제적인 걸 추구하지 않는 인물이죠. 노인은요, 추구하는 인물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도 대조지. 노인과 차칠이. 맞죠? 그죠? 이 차칠이는 노인과 대조된다라고 할게요. 차칠이는 노인과 대조된다. 현진아, 너 수업 중이라서. 잠깐만 앉아 있어봐. 자, 그 다음 이거 다 적었지?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던 그 노인이 발로 신어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꼴 차칠이랑 같은 인물. 그죠? 탁과 족이 뒤바뀌어 있는 우리의 사고를 다시 한번 반성케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탁과 족이 뒤바뀌어 있다. 사자성어. 주객전도? 한자 시험 안 칩니까? 1학년 때? 이런 거 안 배웁니까? 주객전도, 본말전도, 주객전도, 본말전도. 나를 동그라미 치면 안 되고 세모를 쳐야 되는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거는 그냥 확인해야 돼서 동그라미 치는 거지. 굳이 얘기하자면 나는 사칠이랑 같은 인물인 거고 형식만을 추구하는 인물 이런 식으로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글쓴이 본인이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옳지 않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됐고요. 이렇게 뒤에 1번 경험과 정서 및 깨달음이라고 돼 있는데, 자, 목수 노인이 집을 그리며 주춧돌을 그리는 게 경험이에요. 맞죠? 경험이. 이게 얘가 경험한 건 차칠이 이야기가 경험이 아니야. 차칠이 이야기라는 건 이 경험을 통해 떠올린 이야기인 거고,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형식 때문에 본질이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 결국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다? 실제로 겪은 일이나 존재하는 사물을 서술하고 전달한다는 점. 형식이 자유로워 글쓴이 개성과 가치관이 잘 드러난다. 이거 공통점이죠, 뭐. 그죠? 오케이? 이제 학습활동 내용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4번이랑 5번 같은 경우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작품 끝이고 일단은 본문 성명은 여기까지.